건강에 좋으라고 걸었는데 오히려 통증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나요? 걷기 운동이 젊음을 되찾아주는 신이 내린 명약이라지만 지나친 걸음걸이는 과유불급을 일으키고 잘못된 걸음걸이는 끝내 발근육을 손상시켜서 오히려 나이를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발근육 통증은 중년과 노년층 분들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2030 세대도 걷기 운동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10,000보, 20,000보, 30,000보를 걷다가 오히려 디스크 파열을 일으킨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저 역시 30,000보를 걸어보겠다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발통증을 호소하면서 며칠을 걷질 못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무작정 걷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10분만 걸어도 10,000보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책에서 나온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의식하면서 걸었더니 일주일 만에 걸음걸이가 개선되었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을 비롯해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걷기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귀와 어깨, 고관절과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가 일직선이 되도록 의식하면서 적당한 보폭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음걸이 자세는 평소 앉을 때 자세와 서 있을 때의 자세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자세 역시 평소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습관으로 인한 걸음걸이는 바로 신발과 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발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신발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만일 신발굽이 바깥쪽만 달아있다면 팔자걸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안쪽만 달아있다면 안장걸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신발 안쪽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 그리고 척추와 허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특히 자세 교정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신발의 밑창뿐만 아니라 티셔츠 라인으로도 여러분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라인이 한쪽만 울거나 좌우 대칭이 맞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치마를 입으신 분들은 자꾸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간다면 골반이 뒤틀려 있는지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면 골반의 우측이 뒤틀린 것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면 골반의 좌측이 뒤틀린 것이라고 합니다. 골반은 몸 전체를 제어하기 때문에 골반이 만일 틀어졌다면 어깨 결림과 관절통 등 만성요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강도 운동으로 걷는데 방해가 됩니다. 저는 신발을 비롯해 티셔츠 라인까지 모두 비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매거나 한쪽 방향으로만 옆으로 눕는 습관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습관이 잘못된 걸음걸이를 초래하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바로 평소에 앉는 습관과 서 있는 습관을 계속 의식해야 합니다. 목과 어깨, 허리와 골반까지 하나하나 자세를 신경 써야 하지만 우리는 이걸 모두 의식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의식하면서 습관을 형성했더니 걸음걸이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크게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래 배꼽을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을 주세요. 배를 집어넣을 때처럼 흡 해서 힘주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힘을 주셔야 골반 정렬을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내미는 게 아니라 아랫배에 의식하는 것이죠. 무게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아랫배 덕분에 골반은 중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키가 커진 느낌을 받으세요. 가장 흔한 방법은 손을 머리 위에 살짝 띄우고 닿을 듯 말 듯하게 키가 커진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과 어깨가 자연스럽게 편하게 펴지면서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습관 형성은 올바른 걸음걸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의식하셔도 바로 자세 교정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차를 빠르게 달리게 할 수 없습니다. 서서히 페달을 밟으면서 차의 가속은 더해지지요. 처음부터 페달을 세게 밟으면 차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넘치는 의욕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앉을 때나 설 때나 항상 배에 힘주는 의식을 주세요. 배꼽을 위로 끌어당기는 느낌, 키 커지는 느낌을 계속 받으신다면 걸음걸이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고 일주일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서서 걸어도 운동하는 효과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의식하면서 걷는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해서 걷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이죠. 이때는 무릎을 적당히 굽히되 어깨 넓이의 1.5배의 보폭으로 걸어보세요. 지나치게 성큼성큼 걷는 것은 적당한 보폭으로 걷는 것보다 오히려 걷는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걷기 운동은 무릎 퇴행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의식하면서 1.5배의 보폭으로 30분만 걸어보세요. 더 효과적인 운동 효과를 원하신다면 워킹화를 신어보세요. 참고로 러닝화와 워킹화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킹화는 발 뒤꿈치 부분에 충격 완화 장치가 있어서 오래 걸어도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발은 볼이 넓어야 좋습니다. 신발의 볼이 넓어야 발에 주어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창은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는 소재가 좋은데 발바닥의 아치 모양이 유지되도록 구성된 밑창이 좋습니다. 만일 그런 신발을 구비하지 않으신 경우 걷기 운동을 하고 나서 폼롤러나 마사지볼을 이용해 발바닥을 한 번씩 굴러주시길 권장합니다. 오늘은 10분 걷기로 만보 걷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건강에 좋은 운동은 다 해봤지만 내 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운동을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효과적인 운동은 내 몸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되실 테니까요. 언제나 유익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